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좀 힘드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뜩이나 태풍까지 올라온다는 소식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또 시장을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 자체는 오랜만에 또 소외되었던 테마들이 움직여주면서 조금은 반갑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상황 저희가 오늘도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 분석부터 수급이 쏠리는 산업 테마 이슈 그리고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고 또 추후 우리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 하시는 멘토님은 지금 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미리 또 잡아내신 분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리뷰와 함께 시장 전략 받아볼 테고요. 또 저희가 또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초록색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벤트 공지사항 창이 뜰 겁니다. 신규 가입자들이 커피 기프티콘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살펴봐야 되겠죠?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행도 안 가 가파른 물가 하락에 위기 맞은 중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제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7월 CPI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을 했고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 지수도 4.4%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CPI와 PPI 상승률이 함께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중국의 상황과 함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테마주 광풍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었죠. 신용대출에 제한이 걸릴 거라는 소식이네요. 증권업계가 2차 전지와 초전도체 관련 묻지마 광풍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관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달 초부터 자사 이용 고객들의 검색량과 매도 주문이 많은 종목을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순위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외 증권가에서도 일부 종목을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테마주 열기로 허위 풍문이 나도는 것과 집중 점검과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며 특히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 융자 확대는 비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과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보시죠. 오늘 아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개장 초부터 주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년 5개월 만에 중국의 방한이 단체 관광이 재개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문화여유부가 자국민 해외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도 최근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 측에 자국민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세계 각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 한국이 사드 배치 이후에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 단체 관광 수요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면세점, 항공, 여행, 화장품 등 중국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의 움직임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고 있는데 두 종목 다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라는 주가가 지금 첫날에 80
33%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 빅파마 10개 중 9개 사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큐리옥스는 혁신적인 기술 기반 제품 상용화에 성공하고 말씀드린 대로 빅파마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면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두루 갖춘 의료 소부장 업체인데요. 오늘 기업 공개를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을 고객 다변화 및 수요 증가에 따른 GMP 설비 확충과 신제품 다변화 및 글로벌 영업 강화에 적극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움직임 장중에 계속 포착해 보시죠. 자, 오늘은 이제 실시간 국내 지수 상황 또 바로 살펴봐야 되겠죠?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지금 파란불 켜져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0.46%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594.2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00선 이탈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901.9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죠. 자,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개인들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1,49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 보여주는 반면에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182억 원 소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당일 거래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어떤 종목들이 거래를 많이 되고 있을까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지금 1위로 올라와 있고요.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하나 28호 스펙 그리고 역시나 인버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따른 불안감과 부담감으로 지금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음은 업종별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업종별 시세 보시면 업종에서 화장품이 오늘 아주 강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방한하는 것이 허용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떠오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화장품 업종 자체 7% 이상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여행 관련주, 호텔, 레스토랑, 레저도 5%의 상승, 그리고 백화점과 과일 반상점도 3.99%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3%의 강한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과 건강관리 쪽도 오늘은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시세 한번 살펴볼까요? 테마 등락률 상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로 봤을 때는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 오늘 두 종목이 다 모두 가파른 상승세 80% 이상의 상승 보여주면서 지금 신규 상장 테마가 급등하고 있고요. 또 면세점과 카지노 역시 여행 관련주로 급등하는 테마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은 편의점과 야놀자, 미용기기 쪽이 테마 하락률 등락률에 나와 있고요.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 순위 살펴보시죠. 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장에도 검색어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21.61% 가파른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 덕성 역시 오늘도 4%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 1, 2, 4위에 모두 초전도체 종목이고요. 서남은 조정받고 있네요.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로 지금 19%, 20% 정도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은 오늘도 강한 상승으로 또 검색어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비만 당뇨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까지도 그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역시 비만 치료제 소식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까지 계속해서 호재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실시간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투자 정보 제공해드리는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팍스경제TV 실시간 검색하셔서 유튜브로도 시청해 주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테마와 업종이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지수 자체는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제약바이오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이주호 멘토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좀 어렵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렇게 강한 섹터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팍스 브런치에서 오늘 또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발빠르게 이제 시장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전일에 이제 중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는 소식으로 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시장에 이 소식이 미치는 영향으로 아마 시장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브리핑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쳤던 중국인데요. 돈을 그만큼 풀어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원했지만 결국에는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거가 이제 경기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 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게 디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랑 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도 통화정책에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 무슨 말이냐? 돈을 계속 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가 어제 CPI가 나왔는데 네. 지금 전년비 대비가 0%에서 마이너스 0.3으로 갔단 말이에요. 물가가 더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전월비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어쨌든 PPI 상승률도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근데 PPI 상승률은 이전치 대비해서는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금 기대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중국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바이든이 어제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중국 AI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행, 단체 관광 이런 식으로 또 뉴스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 카지노라던가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경기 부양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지금 3년 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네. 공급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넘쳐나는데 소비를 안 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으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지수 자체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내 증시는 왜 동반 하락을 하냐?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네. 그건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대부분 비중이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반도체도 그렇고요. 네. 근데 중국이 경기가 계속적으로 위축이 되고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외국인들을 봤을 때 뭐야 한국은 중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투자 매력을 못 느끼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같이 빠지는 거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미국과 미중 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네. 우리나라는 중국이랑도 잘 지내야 되고 미국이랑도 잘 지내야 되는데 포지션 잡기가 네, 너무 어려워요. 그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자신 있거든요, 일본은.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마이웨이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에 너무 의존하는 국가다 보니까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런 물가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도 덩달아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오늘의 이 화장품이랑 카지노 관련주들의 네. 반등은 단순한 저는 이슈에 의한 좀
되돌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그것과는 연관이 좋겠습니다.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본질적으로 단체 관광을 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진 또 않거든요. 중국의 내수 경제가 좋아지진 않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어, 단체 관광 간다고 하니까 뭐야 투자 심리 자체가 그럼 음. 화장품랑 카지노랑 올라가겠네? 이렇게 해서 수급이 쏠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개장하자마자 중국의 이슈가 워낙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CPI 지수에 따라서 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에 또 CPI 지수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는 상반되게 또 미국에서는 CPI 지수가 이번에 6개월 만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네. 있는데 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금리 동결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지금 이전 미국 CPI가 3.0이었는데 오늘 예상치가 3.3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 유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원쪽 그런 오일이라던가 이런 가스 쪽이 올라가면서 이쪽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 위로는 나올 것 같고요. 3.3에서 3.4 정도 저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높게 나오면 이제 또 그게 문제인 게 연준에서 이제 물가가 여기서 만약에 CPI가 오르게 되면요.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용이 아직 괜찮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뭐야? 물가 내려가는 듯 했는데 다시 올라가네? 그럼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엊그제 연준 위원들이 지금 다 계속적으로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저녁에 CPI, 그러니까 물가지수 자체가 높게 나왔을 경우에 충격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미국이랑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문제고 미국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냐 안 가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냐 안 가냐인데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그거 걱정을 하는 거고 중국은 돈을 풀었는데 왜 소비를 안 하냐가 걱정인 거고 네. 그러니까 두 나라의 걱정은 따로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엮어가지고 뭔가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네. 세계적으로 중국이 경기가 둔화가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만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카드를 한 번 더 꺼내 들 수도 있다. 특히나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거는 그러면 CPI가 올랐을 때 금리를 더 올린다는 말을 할 것이냐. 그럼 9월 FOMC 때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공포감이 올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의 CPI 지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면서 지금 뭐 미국의 금리 동결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먼 전망까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물가가 오르는 데 주범이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되고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업종이나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의 방한이 허용이 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여행 관련주, 뭐 카지노 관련주, 이제 화장품을 비롯한 여러 소도매 관련주들이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도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높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또 공략을 해봐도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시는지 전체적인 화장품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화장품 주들 중에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ODM이랑 OEM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맥스라던가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근데 ODM이랑 OEM 하는 기업들이 그동안 잘 올라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어쨌든 자국
상품을 이용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올리브영이라던가 이런 시코로 이런 쪽이 좀 네. 인기가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브랜드 말고 자국에서 만든 브랜드 그런 화장품 이용하자 이런 식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ODM이랑 OEM 쪽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그러면 중국에서 그런 신규 브랜드가 런칭을 했을 때 어쨌든 OEM, ODM을 맡길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코스맥스라던가 한국콜마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고 네. 특히나 지금 그동안 색조 쪽으로는 클리오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오늘 클리오가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조 화장품 쪽으로는 클리오가 좀 우리나라에서 대장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급등이 오늘 나온 게 이제 오늘 외부 이슈 때문이고 저는 만약에 지금 화장품주를 보시겠다고 한다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중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중국이 너무 불안합니다. 아. 중국 자체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거는 조금 비추하고 싶고요. 어. 만약에 그래도 나는 화장품을 선호한다. 음. 그래서 나는 화장품을 좀 중장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OEM이랑 ODM 쪽 이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스맥스라던가 아니면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왔지만은 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ODM이랑 OEM 업체들이 중국을 탈피를 해서 일본 뭐 미국, 유럽 쪽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출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쪽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그 ODM이랑 OEM 그러니까 외부에 위탁받아서 생산을 하면서 이러한 생산하는 그런 쪽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받쳐줄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봤을 때 보실 거면은 ODM이랑 OEM 쪽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뭐 지금 종목들을 봐도 OEM, ODM 말씀하셨던 한국콜마,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주가 상승률이 가파르는 상황이고요. 클리오까지도 뭐 7%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리오는 17% 정도의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또 오히려 우리가 좀 우량주, 대장주격이라고 생각했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은 크게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들의 판매가 좀 저조한 건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투자한다면 그러면 OEM, ODM사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클리오를 좋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10%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네.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이 못 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커요. 중국의 의존도 자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못 갔는데 오늘 어쨌든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단체 관광 이슈도 있지만 그 전부터 지금 화장품 쪽이 이제는 중국을 우리가 탈피하고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자 이런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보실 거면은 진짜로 아니 클리오 같은 경우도 좋아요. 근데 클리오가 지금 저는 클리오가 좋게 보는 이유는 일본 쪽 매출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랑 일본 쪽, 그러니까 중국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색조 화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분들이 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화장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빠질 수가 없는 색조 화장이기 때문에 클리오는 저는 사실 좀 중장기로 봤을 때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ODM이랑 OEM 쪽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코스맥스가 지금 굉장히 괜찮게 매력적인 가격대다. 지금 그동안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정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밸류 대비 아직도 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요. 원래 고점이 코로나 2015년 고점이 23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 많이 빠졌고 이거 지금 반등 나왔다고 해서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아직 더 갈 자리가 남았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불안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다.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클리오 좀 전망 좋게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카지노주들도 오늘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 정도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아랫꼬리 그 이상 위에 상승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원랜드라는 종목도 오늘 정말 오랜만에 6%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호텔이나 콘도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좋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파라다이스도 그렇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의 매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정말 저점까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지금 투자 매력도가 이게 저점인데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카지노, 뭐 면세점, 호텔 관련주들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네.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음. 그러니까 특히 호텔 신라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13%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거래량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음.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2년도, 23년도, 그러니까 2년 만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거래량이 오늘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호텔 관련주들, 그다음 면세점, 뭐 카지노 관련주들이 물론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이슈도 있었지만 그동안 눌렸던 것들이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왔고요. 지금 만약에 이러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더 나와준다고 한다면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GKL 같은 경우도 네. 오늘 지금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대가 28%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지금 뭐 그동안 이만큼 거래량 나온 적이 근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차트상으로 지금 봤을 보면은 때도? 차트 네. 보시면요. 보세요. 이거 GK 같은 경우도 2014년 이후에 주가가 오른 적이 없어요. 네. 계속 우하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 네. 지금 뭐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뭐 면세점, 뭐 호텔 관련 주들 그런 주들이 지금 바닥을 다졌고 그럼 남아 있는 건 뭡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온다. 왔는데 돈을 쓰고 그럼 여기에 매출이 나오냐 이런 부분들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그때 만약에 또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랬을 때 추가 상승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당장 따라가시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이 살짝 나오는 구간에 잘 잡으셔서 모아 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도 조정이 컸었던 뭐 면세점, 카지노, 호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분할 매수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화장품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두 종목 정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호텔이나 면세점,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도 좋겠다라는 좀 긴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두 가지가 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특정 종목들 위주로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ODM 그쪽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만큼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호텔, 면세점 이쪽 네. 카지노 쪽은요. 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올 초반에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그냥 다 반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되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이 가격대가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네. 어쨌든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하게 올라와줬던 화장품보다는 이 지금 호텔이나 카지노, 면세점 관련주들이 오히려 지금 꾸준하게 다시 한번 올라올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매력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둘 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둘 다 좋지만 어쨌든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호텔 카지노 이쪽은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중국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뭐 중국 이슈뿐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라던가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차등을 두면서 좀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 종목씩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업종 전반으로는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ODM, OEM사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 단기적인 움직임에 따라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질문을 한 종목 드렸던 게 저는 이 종목이 너무 바닥이기도 해서 그리고 배당이 5%대라고 하더라고요.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여쭤봤는데 지금 저점이 상당히 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사실 지금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강원랜드는 네. 이게 약간 좀 무겁습니다. 어. 무겁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화끈한 거랑은 살짝 좀 거리가 멀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충분히 모아가도 될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거의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 주가로 돌아왔거든요, 네, 거의.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이 빠졌을 때 저점 구간 지금 거의 코로나 때 그러니까 16,000원 구간이었습니다, 저점이. 그럼 이 자리까지 지금 거의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으로 주가가 회귀를 했고 사실 이 리먼 브라더스 때 빠졌을 때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하락이 많이 있었다. 그럼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모아가도 된다. 배당이라던가 조금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모아가셔도 좋겠지만 네. 조금 화끈하고 좋아하시고 좀 단타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재미를 보기에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조 멘토님의 취향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전날 중국의 CPI 지수 발표부터 오늘 중국의 방한이 허용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쪽 테마가 상승을 해주면서 그동안 정말 뭐 손절을 하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실 만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희 이주호 멘토님과 계속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고 오늘 또 수익 내신 종목과 함께 앞으로 추후 전략들에 대한 리뷰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추후 뭐 방송까지도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앞으로 이주호 멘토님과 내가 종목 잡아보겠다 하신다면 오늘 방송 10시부터 맨날 함께 해주시고 또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들에 대한 매매까지 함께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업종별로 좀 살펴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유가는 지속적으로 올라왔었고 이미 지금 국내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인하된 가격으로 지금 주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8월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유류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계속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저는 유가가 지금 당분간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에서 지금 강하게 감산을 하고 있고 흑해 쪽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감산에 대한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을 줄인다 그런다 하면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유가가 오르는 게 중국이 경기가 회복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도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거나 이제 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네. 연말까지도 이제 국제 유가는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감산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그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거기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한다. 이게 바로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특히 오일 같은 경우는요.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러니까 경제학적 관점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가격은 아마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뭐 유류 인하세 조치도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가 가격이 오르다 보면 정유주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유주를 제가 오랜만에 좀 살펴봤더니
메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 사이에 2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또 GS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에 지금 1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자면 거의 V자 반등이거든요. 유가가 오르는 만큼 그대로 따라가서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종목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러면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유주 좋습니다. 지금 오.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만한 네.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정유주보다는 조선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그런가요?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유가가 올랐을 때 수혜를 보는 업종이 바로 조선 쪽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특히나 현대미포조선부터 시작해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가격 조정 거의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조선 선사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종들 이런 쪽들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게 지금 시크릿컬 업종인데 여기는 좀 특수하게 유가가 오를 때 수혜를 보는 게 조선 쪽이라 왜냐하면 그 유가가 오른 거를 원가 그러니까 판가에다가 원가를 판가에다 부과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 조선 그 배 계약을 할 때 야 유가 오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협상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그런 거군요. 거 뭐 유가 봤을 때 이거 배 가격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진을 계산해서 네. 조금 더 비싸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선 수가가 오르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LNG 선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나르는 것들의 그런 배값을 올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팔 때 배터리 가격을 이렇게 원가를 판가에다 부과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지금 2차 전지 랠리의 원동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기 때문에 정유주도 좋은데 저는 조선주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선주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사실 시간 관계상 더 종목을 여쭤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와 주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공략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지금 10시 40분 구간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호 멘토님도 저희와 한 2주 안에 지금 한 3-4번 정도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새 저희가 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수익을 냈습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호재 계속 불어오고 있는데 바로 이 종목을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JW 중해제약 소개해 주셨고요. 저희 지금 벌써 지금 1차 매수가에서는 11.76%의 수익이 났고 지금 보유 중인데 15% 이상 수익 구간입니다. 한 주 사이에 정말 멋진 수익률 기록을 해주셨고 또 제약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뭐 비만 당뇨 치료제, 암 치료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률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좋은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한데 한번 리뷰 잠깐 들어볼까요? 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이게 제가 8월 4일 날 네. 브런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1거래일 만에 거의 11% 이상 수익이 났고 맞아요. 진짜 네. 부럽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를 했고요. 네. 제가 여기 화면 보이시면 노란톡방에다가 제가 매수가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시를 해드렸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월요일 날 왔는데 바로 급등이 나와서 차익 뭐 실현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앞으로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져가셔서 크게 수익 더 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브런치 종목을 뭘 가져왔을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 가져왔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가져왔고 제가 저번에 이 말씀을 드렸죠. 전통 제약바이오. 맞아요. 실적이 받쳐주면서 네. 하반기 신약에 대한 기대감 있는 오늘도 그런 종목인데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네.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랑 유한양행처럼 막
꼭대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더 한번 좋은데요? 도약을 해보자. 네. 근데 왜냐면 이 종목도 좀 위험한 게 그동안 주가가 계속 빠졌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반등을 하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되돌림 구간 그리고 실적과 신약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물론 초전도체처럼은 아니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를 받았고 보통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빠졌다가 수급이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빠졌을 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쪽은 제약바이오예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야? 2분기도 잘 나왔으니까 3, 4분기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이고 그동안 소외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보실 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신약 기대감만 있는 종목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숫자로 보이는 실적이 나오면서 신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JW 중해제약이 바로 그런 케이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지금 전통제약 바이오 섹터 랠리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한미약품이랑 스타트 끊었거든요. 이미 유한양행이랑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항암 그쪽으로 관련 그런 치료제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뭐 가져왔냐면 이미 유한양행이랑 뭐 한미약품 갔잖아요. 네. 갔기 때문에 우리는 후발주를 한번 찾아보자 이러한 취지로 좀 가져왔고 네, 더 좋습니다. 이 네. 기업은 고혈압 그리고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항암 치료제랑 바이오시밀러 쪽을 하고 있는데 여기 포트폴리오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랑 이 고혈압 신약이랑 항암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뭐 종목명은 사실 노란톡방 오시면 말씀드릴 건데 네네. 다 아시는 기업이에요. 네네. 아시는 기업이고 기대되네요. 네. 차트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우하향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른 적이 없어요. 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주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공략해보자. 뭐 이거를 뭐 많이 수익을 크게 내자 보다는 좀 되돌림을 짧게라도 먹고 나오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을 보시면 잘 보세요. 실적이 자 2018년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약바이오 기업이 맞거든요. 제약바이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적자가 아닌 적이 없고 2013년도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24년, 25년도도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JW 중해제약처럼 뭐 지금 탄력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JW 중해제약처럼 이런 수익을 맛보고 싶으신 분, 제약바이오 나는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네. 수익을 챙겨보실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8월부터 제약바이오 종목이 꿈틀꿈틀하고 있었는데 저희 방송 출연하시자마자 JW 중해제약을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 한 주 만에 또 1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같이 노란톡방 미리 들어오셔서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이런 종목 부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역시나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고혈압 치료제 그리고 항암 치료제를 같이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출발한 종목 찾지 마시고 이 종목 정말 저점인데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죠.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노란톡방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또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초록창 검색창에 박스경제TV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벤트 공지사항 창이 뜰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요. 신규 가입자들은 커피 기프티콘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장중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아무
아마도 오늘까지 계속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0.5% 정도의 하락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도 지금 거래소에서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 포착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계속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또 여행, 카지노, 그다음에 쇼핑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미리 매수하셔서 좋은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포트의 비중 높여 가신다면 또 수익 내시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팍스 브런치 여기까지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